学猫叫，一起喵喵喵喵喵，在你面前撒个娇，哎呦喵喵喵喵喵，我的心脏蹦蹦跳，迷恋上你的坏笑。 언니, 저 엊그제 애아빠에게 이혼소송 신청하고 왔어요. 15개월 딸 아이 데리고 헐러서기 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다가도 불쑥 애아빠에 대한 분노가 제 삶에 대한 상실감이 들어요. 힘내라고 조언 한번 부탁드려요. 이게 힘내라고 한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힘이 되지는 않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냥 힘들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생각을 거쳐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냥 막 힘들어 하다가 욕도 막 하고 그냥 계속해서 그 욕을 하면서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좀 보내다가 그러면 어느 정도 한두 달이 지나면 조금은 차분해지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이 더 이득인 게 물론 이제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화가 치밀어 분노가 치밀어 배신감에 막 죽이고 싶고 막 어떻게 하면 얘를 아작을 낼까 어떻게 하면 얘를 똑같이 고통을 느끼게 할까 이런 생각이 심하게 나지만 그 시기가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하게 그쪽은 자식 때문에 웃는 날도 있을 테고 그리고 자식 때문에 진짜 진정한 부모가 되면서 성숙해지기도 할 테니까 옆에 아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상대 쪽은 아무도 없잖아요. 뭐 설사 뭐 다른 여자가 있다고 쳐도 그래도 그 여자랑 산다 그래가지고 분명하게 또 문제가 안 일어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부부 사이에 보통 둘 다 문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한쪽만 문제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쪽만 이게 뒤돌아본다 그래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상대는 이미 이제 이걸 버리고 저걸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을 하면 무조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다가 또 살다 보면 또 인생이 비슷해질 거란 말이에요. 뭔가 시시해지고 비슷하구나 거기서 거기구나 이러면 또 갈아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은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혼자가 남겨질 테고 혼자가 될 테고 그러면은 진짜 나중에 힘들어지고 나중에 아무도 옆에 없는 거는 그 사람이지 그쪽이 아니에요. 힘내십시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무슨 문제든 본인한테서 문제를 찾을 줄 알아야지 계속해서 그걸 남 탓을 하고 상대방한테서 문제를 찾으면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변화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럴수록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가 자식만 생각해야 돼. 자식. 지금까지는 뭐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다고 해도 그 우리가 이제 안 좋은 기운이라든가 안 좋은 말을 사용을 하면은 아무리 어린 아이들도 다 느끼거든요. 엄마가 이제 화가 나는 건지 엄마가 지금 지금 안 좋은 상황인지 다 느끼니까 말을 못할 뿐이지. 그래서 정신을 조금은 챙겨가지고 나는 그래도 나한텐 자식이 있다. 내가 이 자식을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나. 나는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이니까 그 새끼 신경 쓸 가치가 없는 새끼다. 나는 그 새끼의 감정에 대한 여기까지는 끝내자. 왜? 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잖아. 이게 우리가 삶에서 할 수 있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는데 제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나는 그거라고 생각해. 상대방을 제일 가까운 사람을 배신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여자가 생겼다던가 그러니까 이게 삶에서 이혼은 할 수 있잖아요. 안 맞아가지고 서로 힘들어서 아이를 낳고 살아도 무조건적으로 뭐 이 사람이랑 결혼했으니까 평생 얘랑 살아야 돼. 뭐 평생 얘랑 안 살면 얘는 나쁜 놈이 얘는 나쁜 쓰레기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고 안 맞으면은 헤어져가지고 새로운 사람도 자기한테 맞는 사람이 다 짝이 있잖아요. 늦게라도 맞는 사람 만나 살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잘못된 거는 뭐냐면 둘 다 문제는 있는 건 맞아도 끝내지 않고 다른 사람 만났다는 거는 그건 진짜 인간 말종 쓰레기 개 병신을 할 수 있는 짓이거든요. 요만한 큰애 자식에 대한 배려라든가 전 와이프에 대한 배려라든가 조금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배신감이 막 찌들어가지고 이 새끼 개새끼 새새끼 막 이러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이러지만 정작 딱 깨달으면 얘는 진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그릇이구나. 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밑바닥을 갖고 있는 아이구나. 근데 내가 왜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왜 이렇게 속상해야 되나 이런 걸 깨닫게 돼요. 언젠가는. 난 근데 그게 시간이 얼마 안 걸렸어요. 한 달 지나고 나서 바로 그걸 깨달았거든요. 그럴 가치가 있으면은 계속해서 이제 막 힘들고 고통에 허우적거릴 수는 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그럴 가치가 없는 그런 완전 질이 안 좋은 사람이잖아요. 끝내지 않고 다른 사람 만났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힘들면 씨발 끝내고 다른 사람 만났어야지. 왜 자식을 넣고 살면서 책임감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거기다 대고 그 상대방 탓까지 하면서 자기한테는 요만큼도 문제가 없고 상대방은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막 파고들다가 다른 사람 만나는 게 그게 용납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 만났을 때도 그 사람이 자기한테 안 맞고 자기를 뭐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다 그래가 또 다른 사람을 갈아탈 거야? 그 방식이 잘못됐잖아요. 힘들었으면 다른 식으로 풀든가. 예를 들어 뭐 친구를 만나서 뭐 화풀이를 한다거나 그래서 뒷담을 깐다거나 와이프를
아니면 정말 아니다 싶으면 끝내고 다른 사람 만나든가.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행동을 안 한 새끼를 위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이거지. 그냥 지랄하고 또 지랄하고 나서 그냥 그거를 그냥 멈추세요. 더 이상 그럴 가치가 없다니까. 그리고 자식이 그리고 무슨 죄야. 처음에는 우리가 막 이성적으로 생각을 못하게 되니까 보통 이런 거를 겪게 되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럴 수가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자식을 생각해야지. 자식이 아무 죄도 없고 어른들이 덜컥 만들어 놓고 또 낳아 놓고 이런 거를 또 자식한테까지 피해를 주면 그거는 정말 부모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런 행동이 내가 이걸 지금 뭐 네가 뭐 자식까지 그렇게까지 네 자식까지 팔아먹어 자식까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끼겠으니까 난 널 개망신 시켜야지 이 행동이 난 맞다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분명하게 자식한테는 안 좋은 피해를 갈 거란 건 아는데 근데도 이제 저는 그렇게 행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라도 이제 그걸 바로 잡을 수는 없겠지, 완벽하게 바로 잡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자식한테는 피해 안 가도록 최대한 내 자식은 사랑을 많이 받고 바르게 똑똑하게 잘 크도록 저는 옆에서 잘 지켜주고 싶어요. 부모가 자식을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켜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자식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으로서는 어느 정도 힘들어하고 지랄하고 막 할 거 다 하다가 자식만 신경을 쓰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은 또 그것 또한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사람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그 순간이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근데 그 분노는 확실한 거는 생각날 때마다 열받긴 해요. 생각날 때마다 그 분노가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막 치밀어 오르긴 하거든요. 근데 뭐 그것 또한 또 이제 또 지나면은 또 별거 아니게 되고 별거 아닌 건 아니구나. 어쨌든 그래요. 나는 내가 겪어봤을 때는 이게 하루에 12번도 감정이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 화가 났다가도 어떻게 하면 얘를 막 또 막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이 났다가도 그래 봤자 달라지는 게 뭐가 있니 이랬다가도 그래 더 이상 그러면 안 돼 자식 생각해야 돼 또 이랬다가도 12번도 감정이 이게 오락가락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결론은 마지막에 돌아오는 거는 자식이 막 앞에서 웃어주고 자식이 막 앞에서 막 귀여운 행동하고 이러면은 그게 다 무너져 버리면서 그래 이런 귀여운 내 자식을 두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자식 생각하세요. 자식. 아직은 자식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지금은 자식을 계속 돌볼 때고 신경을 써야 될 때잖아요. 그만 힘냈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게 보통 이런 일들은 본인이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남의 일이니까 그냥 뭐 힘들었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개새끼 막 이럴 수는 있어도 완전히 100%는 공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은 아마 거의 99%는 공감을 할 겁니다. 어떤 감정일지 어떤 마음일지 같은 여자로서 특히 공감을 할 텐데 그래도 대신 뭐 어떻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뭐 알아서 잘 하겠지만 그래 잘 뭐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잘 이겨내지 않아요? 사람 죽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잘 이겨내서 저 잘 살고 있잖아요. 자식에 대한 그게 가장 큰 것 같아. 자식이 없었으면 나도 어디까지 얼마나 무너졌을지는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자식이 있음으로써 난 내 자리를 찾았고 그리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됐고 이제 멈출 줄도 알게 됐고 뭐 아직까지도 뭐 계속 안 좋은 감정이 남아있어서 뭐 지랄할 때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요. 자식에 대한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자식이 있음으로써 나는 그냥 계속 감정이 무뎌지거든요. 무뎌지면서 이제 뭐 그냥 뭐 그렇게까지 막 화가 치밀어 오르진 않아요. 이제는 바쁘게 지내기도 했고 나는 제 친구도 아빠가 바람펴서 이혼하고 친구랑 엄마랑 되게 심하게 싸운다는데 사춘기 진짜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쵸. 이제 그게 아이한테는 부모가 싸우는 거는 아이들이 눈치를 보게 하고 아이를 불안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삶을 선택해가 살면서 아이 앞에 싸우는 모습 보이느니 차라리 깨끗하게 헤어지고 그냥 아이랑 잘 사는 게 더 좋아요. 그 싸움이 되는 원인이 자꾸 계속해서 상대방 우리랑 다르다 그래가지고 우리랑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방식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자꾸 상대방한테 그걸 틀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모든 사람의 성격이 비슷할 수는 있어도 다 각각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스타일과 옷 입는 스타일, 머리 스타일 모든 게 다 다른데 이걸 다르다고 생각하면 살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우리는 너는 틀렸다, 너는 잘못됐다, 너는 문제가 있다 이거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 그거 무시받는 느낌이 들고 자존감을 떨궈뜨리고
그렇게 해서 자꾸 부부간에 그게 이제 깨지면서 자꾸 쌓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그 사람이 문제 있고 잘못된 게 아니라 진짜 뭐 안 좋은 거면 그게 문제 있는 거겠지만, 근데 일상생활에 우리는 말하는 스타일 뭐 이런 스타일 이런 거는 다른 거지, 그게 문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계속해서 너는 문제 있다, 너는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너는 이상한 거다 막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싸움이 생기는 거죠. 다르다고 생각하면 좀 생활하는 데 좀 수월할 수 있잖아요. 너는 이렇게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뭐 화내는 스타일, 차분하게 말하는 스타일, 이것 또한 성향이 다른 거래요. 이것 또한 다른 거래요. 사람이. 그게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이 있고 저렇게 말하는 스타일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한 번쯤 우리가 존중을 하고 나서 아, 넌 나랑 다른 거야. 그래서 넌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이거를 듣고 받아들이면 돼. 이렇게만 했어도 우리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야. 学猫叫，一起喵喵喵喵喵，在你面前撒个娇，哎呦喵喵喵喵喵，我的心脏蹦蹦跳，迷恋上你的坏笑。 그대로 어쩌나 너 때문에 난 이제 어쩌나 배고픈 매일 매일 네가 좋은 걸 어쩌나 그대는 어떤가 나 때문에 잠들기 힘들어